자,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는 특정 값에 가까워질 때의 상태, 어떤 상태에 대한 표현이었어. 그래서 이런 내용은 너무 기초적인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좌극한과 우극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x좌표가 0.9999일 때 이거는 1보다 조금 작을 때를 의미하는 거야. 그때의 함수값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면 이건 그래프 위에 우리가 화살표로 표시를 할 수 있었어. 1보다 조금 작다? 1 딱 0이니까 1보다 조금 작으면 여기서 조금 왼쪽이겠네 해서 여기 가까워질 때 해서 여기다 점을 찍고 관찰을 하는 거였고, 그때 y좌표, y는 fx였잖아요. y좌표로 관찰했더니 여기가 딱 2니까 좀 아래 있으면 2보다 조금 작겠네. 그래서 대충 한 1.9999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라고 애매하게 원래 표현을 해야 됐었어. 이걸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엄밀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극한이라는 개념을 정의를 한 거고, 자, 이건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하게 돼요. 자, 이거는 한번 읽어봅시다. 따라서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이거 1일대로 쓰지만 보통 1 마이너스로 갈 때 이렇게 읽어요. 그때 얘 누구를 관찰할 건지에 대한 얘기예요. 따라서 fx가 2로 간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자, 이런 상황이야. x가 1보다, 이거는 이제 앞에 내가 넘겼는데 따라해봐. 1보다 작지만, 따라해주세요. 1보다 작지만 1에 가까워지는 상태. 1에 한없이 1보다 작은 값으로 최대한 가까워지는 상황을 말을 하는 거야. 자, 이걸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리미트 이걸 여기에 따로 써놨어. 리미트는 LIM 이렇게 쓰는 거였죠? 자, 그때 이 아래에는 따라요. 관찰 대상, 누가 어디로 어느 방향에서 관찰 대상 이렇게 되고요. 예를 들면 리미트 x가 a 플러스 할 때 fx라는 표현은 이런 느낌이에요. 한없이 가까워진 상태를 볼 거야, 상황을 볼 거야. 누가 x가 여기서 x좌표가 해석을 해도 괜찮아. x좌표가 a에 가까워질 때, 근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는 따라하세요. 가까워지는 방향. 플러스는 조금 클 때를 말하니까 오른쪽에서 a라는 값에 가까워질 때를 의미하기 위해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그때 fx를 관찰해보세요 라는 의미인 거야. 그때 아까 얘 같은 경우는 1.9999에 가까워졌지? 그럼 2에 한없이 가까워지네요. 그럼 2라고 말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fx를 관찰해봤더니 2에 한없이 가까워지더라. 그럼 2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돼요. 얘를 우리가 한글로는 따라하세요. 1에서의 좌극한, 1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은 거라 그랬잖아요. 화살표로 표시를 한다면 1보다 조금 왼쪽에서부터 1에 한없이 가까워진 상황이니까 따라서 왼쪽에서부터 가까워진다. 그래서 줄여서 따라서 좌극한 또는 좌극한 값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좌극한 값 이렇게 부르고요. 기호 이 두 가지 표현을 주로 쓰게 될 거야. 너희가 쓸 표현 두 가지고요. 문제에서 이렇게 말해주면 너네가 이렇게 두 가지를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 x좌표가 1보다는 조금 작지만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 fx, y좌표를 관찰해봤더니 2에 가까워진다라는 표현을 따라하세요. f의 x는 1에서의 마이너스면 왼쪽이니까 따라서 좌극한 2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도 말을 해도 돼. 따라서 x는 1에서의 f의 좌극한 그게 2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지금 아무것도 못 해버렸네. 잠깐만 내가 이거 힌트 하나 줄게. 누가 오는지 몰라서 너도 우리가 오구나. 아직 다 애들이 잘 몰라. 일단 자, 두 번째 상황 이런 상황이에요. x좌표가 마이너스 0.999일 때니까 이건 마이너스 1에 가까운 값이잖아요.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상황이다. 근데 이거 마이너스 0.999면은 절대값은 마이보다 작지만 음수니까 이건 더 큰 값이야. 그래서 마이보다 조금 클 때 라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에 표시한다면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크니까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게 이렇게 마이너스 1이기 직전에 점을 찍어주면 돼. 그때 상황을 관찰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따라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갈 때 이렇게 될 거고, 이거는 마이너스 1에 x좌표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져. 여기 뒤에 부분은 방향이야. 어느 쪽에서부터 가까워진다는 얘기가 플러스는
오른쪽에서부터 가까워진다는 데 그림 그려놨지. 그때 관찰 대상, 그때 상황에 뭐를 관찰하겠다? fx. 근데 뭐는 fx였을까? y는 fx니까 f를 관찰한다? 뭐를 관찰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y좌표를 관찰하겠다는 얘기. 함수값 y좌표를 보겠다는 얘기야. 봤더니 얘가 몇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0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럼 얘 0이다? 라고 말해주면 돼요. 0에 가까워진다? 0이다. 가까워지는 대상을 말해주면 되는 거지. 한글로는 이렇게 표현해. 따라하세요. x는 마이너스 1에서 v. 여기까지 읽는 거죠. 그 다음 관찰 대상 누구의? fx의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때 여기 부호 플러스가 결정하는 게 우좌 이걸 결정을 하는 거죠. 리미트가 이제 극한값을 의미하는 거고, 그때 결과 0 이게 극한값 0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 기호로 표현한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한국 사람만 읽을 수 있잖아. 이렇게 전 세계 사람 다 읽을 수 있게 기호로도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좌극한, 우극한을 정의했어요. 이거는 처음 배운 내용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는 얘기를 할게. 아예 완전 처음이면 내가 좀 더 이걸 여러 번 반복해 설명할 텐데 영상도 한번 너네가 듣고 왔으니까 좀 빠르게 나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뭘 배우게 될 거냐면요. 일단 정의를 또 할 건데 여기부터는 내가 PPT를 따로 옆에서 정리를 해줄게. 우리가 수렴이라는 걸 정의를 해요. 수렴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수렴은 크게 두 가지의 수렴이 있어요. 두 가지의 수렴을 정의할 거야. 첫 번째는 이제 x가 특정 지점, 어딘지 모르죠. a라는 값으로 갈 때의 수렴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x가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만으로 갈 때의 수렴을 따로따로 정의를 하게 될 건데, 지금 배울 건 첫 번째 특정 지점에서의 수렴을 정의를 할 거야. 이거 안 써도 되잖아. 이해하면. 자, 여기서 표현을 해볼게요. 이거는 내가 그냥 읽을게요.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로 갈 때 fx가 1이다. 이거는 그래프에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2보다 조금 작을 때죠? 그러면 2에 가까워지는 이때 y좌표가 1보다 조금 작으니까 1이다. 1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쓰는 거고, 2 플러스는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거죠? 그때 y좌표 관찰할 때는 얘도 1에 하나씩 가까워지네? 그럼 1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따라서 좌극한이 1이다. 우극한이 1이다. 따라서 좌우극한이 같으면 이제 이게 다 이 네 가지 상황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종류가 많으니까 익숙해져야 돼. 따라하세요. 수렴한다. 어떤 상황을 수렴한다고 부르냐면 따라하세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요 자체가 아까 좌극한이라고 했죠. x는 2에서의 fx의 좌극한이라는 뜻이었어. 이거는 x는 2에서의 fx의 우극한인 거야. 따라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하고 이 값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값이 둘이 어떻다면? 같다면 우리가 따라서 수렴한다. 또는 따라서 극한이 존재한다.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 근데 그게 좌극한, 우극한이 둘 다 1로 똑같았죠? 그럼 따라서 1로 수렴한다. 극한이 1이다. 극한 값이 1이다. 이 표현이 여러 개니까 오늘 좀 잘 기억을 해줘야겠지? 이게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이거는 좀 처음에는 낯설 수 있어. 근데 여러 번 보다 보면 당연한 소리가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수렴의 정의를 말하라고 하면 두 가지 수렴이 있어요. 따라서 지점 수렴, 뿔만 무한대에서의 수렴. 자, 특정 지점에서의 수렴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따라서 좌극한은 우극한.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A로 갈 때 수렴 조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좌우극한이 되니까 마이너스 하면 좌극한. 그때 fx를 관찰해 봤더니 이게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fx랑 똑같고 그 값이 어떤 l이라는 값이라면 그럼 따라가세요. 좌극한은 l, 우극한도 l. 그럼 여기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수렴한다. 그럼 합쳐서 쓸 거야. 어떻게 합쳐서 쓸 거냐면 2 마이너스일 때도 1이고 2 플러스일 때도 1이고 우리 합쳐서 그냥 리미트를 x가 2로 갈 때 뿔만 떼버리고 어차피 플러스든 마이너스는 똑같으니까 떼버리고 쓰자. 그때 fx가 1이다 이렇게 하고 따라하는 극한값. 아까 이게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 무슨 극한이라고 그랬죠? 좌극한. 플러스 붙으면 무슨 극한? 우극한. 아무것도 안 붙으면 그냥 무슨 값? 극한 또는 극한값 이렇게 되는 거야. 극한이 1이다, 극한값이 1이다 그대로 그냥 쓴 거야. 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우리가 이걸 한글로 표현하자면 이게 좌극한 이거 외워야 되니까 최대한 식으로 외우는 것보다 한글로 외우는 게 되게 외우는 게 편하겠죠? 따라하세요. 지점 수렴. 특정 어떤 지점에서 수렴할 조건을 물어보면 따라서 좌극한, 우극한.
따라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좌극한, 우극한. 이걸 좀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하면 따라하세요. 좌극한이 존재하고 우극한이 존재하고 그 값이 같을 때 그때를 우리가 수렴한다 정의를 한 건데 너무 길잖아. 그래서 따라하세요. 좌극한, 우극한. 그냥 이렇게 그냥 불길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엔 어떤 상황도 있냐면요. 1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을 관찰을 해봤어. 1에서의 좌극한 했더니 2에 하나씩 가까워지고요. 우극한 했더니 0에 하나씩 가까워져요. 따라서 좌극한은 0, 좌극한 2, 우극한은 0. 둘 다 값이 있긴 한데 값이 어때요? 다르죠? 따라서 수렴하지 않는다 라고 부르고요. 너무 길잖아. 또 줄였어. 따라서 발산한다. 여기서 발산의 정의가 나와요. 발산이라는 건 따라서 수렴하지 않는다. 이게 동치야. 똑같은 의미야. 수렴하지 않는다를 발산으로 정했으니까 발산하는 게 뭐니? 그러면 수렴하지 않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면 돼. 자, 또는 따라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좌극한은 존재해요. 2. 우극한 존재해요. 0. 근데 극한이라는 건 아까 우리가 좌극한, 우극한 똑같을 때 합친 게 극한이라고 그랬잖아요. 극한값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약속을 한 거야. 계속 약속하고 있는 거니까 좀 지겨워도 받아들여야 돼. 자, 그래서 아까 지점에서 극한이 존재. 그러니까 수렴할 조건은 따라서 좌극한은 우극한. 어떤 값이 둘 다 존재하고 그게 똑같다면 우리가 극한이 존재한다, 수렴한다 라고 말을 하고요. 이거는 1회도 때 좀 얘기를 할게요. 1회도 때 일단 넘어갈게요. 자, 아직까지는 그냥 너네가 듣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가 새로운 기호를 마지막 하나 더 정의를 할 거야. 따라하세요. 무한대. 무한대가 뭐야? 라고 묻는다면 정확히 얘기할 수 있어요. 따라하세요. 한없이 커지는 상태. 얘는 주의를 해야 돼요. 값이 아니라 상태야. 값과 상태는 항상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y는 x 플러스 1 이런 함수가 있고요. 그래프를 그리고 이렇게 생겼지? 자, 최대값 구하세요. 이 최대값 있어 없어? 없어요. 왜냐면 한없이 계속 커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값이 없다라고 말을 해줘야 돼. 자, 근데 이 친구를 이제 한없이 커져요. 요 상태를 표현할 방법이 없었어. 계속 커지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무한대기와 리미트를 이용하면 이런 상황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 이 상황 한번 가보실까? 아니야, 이거로 한번 가봅시다. 자, 내가 f를 하나 그려놨는데, 자, fx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마이너스 1하면서 가까워지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가까워지는 선을 무슨 선이라고 불렀었지? 점근선. 유리함수 할 때 점근선 처음 배웠잖아. 얘 점근선 y는 마이너스 1 가져요. 이거 한글로밖에 너네가 표현을 못했죠? 이 기호로 표현하는 방법이 없었죠?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여기 오른쪽 끝이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고 있죠? 이걸 이제 극하게 여기서 표현할 수 있게 돼요.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따라서 x좌표가 한없이 커질 때, 그래서 우리가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뭐로 정의를 했죠? 무한대로 정의를 했어. 다시 한없이 커진 상태를 뭐로 정의했죠? 무한대. 그럼 x좌표가 무한대로 갈 때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지는 상태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때 fx, y좌표를 관찰했더니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지더라? 마이너스 1. 이게 식으로 표현한 거야. 따라하세요. 점근선 y는 마이너스 1이 갖는다. 그걸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기호로도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되고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 자, 얘는 x좌표가 한없이 커진 상태인데 얘는 한없이 작아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새로운 기호를 다시 정의해야 되나? 하고 봤더니 부호만 바뀌지 절대값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x가 뭐로 갈 때로 우리가 표현하기로 약속했을까? 마이너스로 만들 때. 아니면 왼쪽 끝으로 갈 때 그 그래프의 상태를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y좌표 마이너스에 가까워진다? 그럼 얘도 점근선 마이너스 1을 갖는다라는 똑같은 의미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리고 우리가 뭐도 할 수 있게 되냐면요.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 수직 점근선이라는 지점인데 여기에서 좌극한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을 때 보니까 이렇게 한없이 커지고요. 마이보다 조금 클 때는 이렇게 가까워져 보면은 얘도 한없이 커지는 상태가 되죠. 자, 첫 번째 요 상황을 먼저 얘기해 보자면 x좌표가 마이보다 작은데 마이는 한없이 가까워질 때의 y좌표를 봤더니 y좌표 모르겠어. 왜냐면 한없이 커지는 상태야.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따라하세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갈 때 fx는 무한대. 한없이 커지고 있어요. 값이 없어요. 무한대는 상태니까. 자, 이렇게 표현하려고 약속을 했고요. 자, 이 친구도 지금 얘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가까워지는 상태를 표현한 거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져요. 어느 쪽에서? 오른쪽에서부터 가까워졌어요. 그때 y좌표 반대는 존나 큰데요? 그럼 무한대.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야.
자,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리미트 한 다음에 x가 1로 갈 때 fx가 5다. 이거는 따라하세요. 5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게 극한 또는 극한 값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는 5가 아니라 는 뭐라고 썼어요? 는 무한대, 편의상 는 무한대 썼지만 이 값이라고 말하면 안 돼. 값이 없는 거야 지금. 는 무한대, 값이 없다. 극한 값이 없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자, 1 왼쪽도 무한대, 1 오른쪽도 무한대. 일단 똑같긴 하지. 우리 아까 좌극한 우극한이 똑같으면 하나 합쳤을 수 있었죠? 얘도 합쳤을 수가 있어. 어떻게 합쳤을 수 있냐면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둘 다 fx가 어디로 간대요? 무한대. 이렇게 합쳤을 수는 있어. 근데 얘는 값이 존재해서 합쳐 쓴 게 아니라 편의상 둘 다 무한대니까 합쳐서 쓰되 이건 상태니까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수렴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뭐로 뭐한다라고 부른대요. 읽어주세요. 뭐래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양의 무한대 이거는 이제 플러스를 말하는 거죠.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의 정의가 뭐였어? 수렴하지 않는다. 마이너스 1에서 수렴하려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어떻고? 똑같고 그 값이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근데 얘 봐봐.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 둘이 똑같지? 똑같잖아. 이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고 똑같잖아. 그러면 값이 있다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무한대는 값이 아니라 뭐기 때문에 상태니까 값은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발산하게 되는 거야. 좀 더 구체적으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냥 발산한다 해도 돼요. 무한대로 발산한다 해도 돼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게 제일 구체적인 표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표현 방법들이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무한대 기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 친구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래프 오른쪽 끝,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그래프 왼쪽 끝을 표현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때 얘가 x좌표가 계속 커지다 보면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졌죠? 그리고 얘를 이제 따라하세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 분명히 아까는 우리가 수렴을 뭐라 그랬냐면 따라하죠. 좌극한은 없나? 그럼 수렴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무한대로 갈 텐데 좌극한이 어디고 우극한이 어디서 없어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특정 값에 가까워지면 수렴한다. 그래서 얘 수렴의 정의는 이거. 리미트 x가 프레임만 무한대로 갈 때 fx가 어떤 값에 가까워지기만 하면 그냥 얘는 그냥 수렴한다 라고 부르게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수렴이라는 거는 특정 지점에서의 수렴과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의 수렴은 다르게 정의가 되고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수렴의 정의에 의한 약속. 그래서 우리가 리미트 DO, 수렴의 정의, 발산의 정의, 무한대 기호를 활용하는 것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중요한 포인트들만 조금 적으면서 나 쭉쭉 질문을 나갈 테니까 이해를 좀 해봐. 자, 그래프 그리기는요, 이거는 이제 처음 배울 때 내가 애들이 많이 까먹어. 그래서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걸 하는데, 그건 너네가 굳이 입안에서는 하진 않을게요. 이거 그 영상, 옛날 영상 보내준 거 보면 아마 내가 설명해줬을 것 같은데, 영상은 있었니? 이거? 너 영상 봤어? 이거 내가 다 설명해줬니? 이거? 네, 그럼 이거 넘길게요. 난 더운데 어떡하지? 야, 너 이리 올래? 거기가 에어컨 직방인데. 난 더워. 몸이 열이 나. 자, 이거 6번. 그 다음 내용은요, 너무너무 중요해. 이게 너네가 기본적인 쉬운 문제들만 풀 거면 이런 거 그냥 무시해도 돼. 이거 몰라도 돼. 뭐야 이게? 뭔 소리야? 굳이 알 거 없어라고 할 수 있지만 너네가 나중에 킬러 문제를 풀려면 꼭 정확히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보세요. 이 친구는 따라하세요. 함수의 극한의 성질. 또는 이제 나는 이렇게 되는 걸 좋아해. 따라하세요.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 그래서 함극 이렇게 쓸게요.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은 우리가 원래 극한을 조사해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1 이거 구해라. 그러면 예상 어떻게 하면 돼? 대입해가지고 몇이에요? 2. 왜 대입해? x가 1로 가면 이만대로 대입해야 돼요? 네. 좌극한 알았어.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 할 때 x제곱 플러스 1 어떻게 구해요? 왜요? 대입한 거죠? 왜 대입해요? 대입하는 거 배웠어요? 그게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이에요.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원래 지금 여기까지만 딱 배웠잖아? 구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그래프가 그리면 되잖아.
그래? 그림 되잖아. 그림 되는 거야. 1일 때 1,2니까 좌극한도 2, 우극한도 2. 그럼 리미트 A는 2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 이런 거 어떡하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1분의 X 3승 마이너스 5X 되죠. 근데 그래프 그릴 수가 없잖아. 어떻게 그래?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대입을 하는 걸 이제 쓸 건데 무슨 근거 대입을 해도 되는 건데 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게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이야.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2회독, 3회독 때 아마 좀 더 자세히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일단 1회독이니까 최대한 가볍게만 설명을 해볼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 전제 조건 따라하세요. 극한이 존재한다. 극한이 존재할 때 이걸 쓸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외우는 건 2번 하나만 외워도 돼요. 지금 1번이 2번에 포함된 내용이라서. 자, 예를 들어 F가 X가 A로 갈 때 F가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한대요. 극한이 존재하는 집중. 알파라는 값으로 간대. 그러면 CFX 그러니까 F에다가 어떤 C, 상수 C가 곱해졌을 때 따라하세요. C수배. C수배는 뭐야? 리미트 안쪽에 있었는데 밖으로 나왔죠? 따라하세요. C수배는 빼낼 수 있다. 이렇게 빼내고 계산을 해도 결과가 똑같더라. 근데 이거 알파라고 했잖아. C알파. 이렇게 할 수 있다는데 이거는 사실 몰라도 교과서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만 알아도 포함이 되는 내용이야. 자, 여기서 이걸 눈에 기억을 해주세요. 자, 여기 F는 문제에서 뭐로 수렴한다고 얘기했지? 전제 조건이 너무 중요해. 뭐로 수렴한대? 알파. G는 뭐로 수렴한대요? 베타로 수렴한대. 그랬을 때 따라하자. 수렴. 사칙연산. 그러니까 수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수렴은 두 가지를 알아야 돼. 따라하자. 분리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수렴하고 수렴 둘 다 수렴한다? 그럼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 그거랑 비슷해요. 시그마 할 때 시그마 AN 플러스 BN 이렇게 있으면 내가 시그마 주 AN 시그마 BN 두 개로 분리할 수 있었잖아. 더하기 빼기는 분리할 수 있었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야. 따라하세요. 수렴하면 분리할 수 있다. 시그마는 무지성 분리 가능했죠? 그럼 분리하면 되었죠? 리미트는 좀 달라요. 뭐 해야 분리할 수 있다? 수렴하면 분리할 수 있다. 정확히 구분을 해야 돼. 그래서 수렴한다면 분리할 수 있고요. 각각 분리했더니 이거 전제 조건에서 아까 얘가 뭐 수렴한다고 얘기해줬었죠? 알파. 이게 뭐 수렴한다고 여기서 얘기해놨어? 베타. 알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베타로 계산해도 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수렴하면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다. 가 되는 거고. 얘들아 너네 좀 잘하는 친구들이라며 이 정도는 다 이해를 해야죠. 집중해서 잘 들어봐.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수렴, 사시간산 수렴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따라하세요. 수렴하면 분리할 수 있다. 둘 다 수렴한다. 그럼 사시간산 분리해서 리미트 분리할 수 있어. 그리고 분리해봤더니 전제 조건, 뭐 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으니까 각각 뭐로 수렴한지 알고 있었잖아. 그 값을 그냥 계산을 해서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을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면 리미트 F가 알파 리미트 G가 베타로 수렴한다면 각각이 수렴한다면 그러면 리미트하고 F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G 수렴 사치간산 수렴은 내가 리미트를 분리할 수 있다. 각각이 알파 베타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로 풀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얘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뭘 할 수 있냐면 얘 수렴하고 얘 수렴한다 그랬죠? 그러면 얘네를 사치견산으로 계산한 것도 요 값으로 수렴한다 라고 말을 해서 따라하세요. 두 수렴으로 한 수렴 보장. G는 줄인 말이야. 무슨 말인지 다음 페이지 바로 볼 거야. 일단 써놓을게. 자, 그 다음 따라하자. 수렴하면 대입해서 계산 가능. 그래서 극한식 계산 가능이라고 쓸게요. 그 뒤에 나올 거야. 일단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사치견산은 분리해도 돼. 근데 주의할 건 따라하세요. 나눌 때
분모가 0이 아닐 때만 성립. 여기서 말하는 분모는 정확히는 따라서 나누는 식. 이게 분모 분자 원래 나누는 식이 0이 아닐 때만 성립인데 너무 길어서 그냥 분모라고 줄여 썼어요. 따라서 나누는 식이 0이 아닐 때만 성립한다. 이건 꼭 알아야 돼. 왜냐면 이거 조건, 요 조건 빼놓고 자 이렇게 분리면 되지? 그래서 그냥 맞다? 그럼 바로 틀리는 거니까 정확히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참고로 여기서 지금 x가 a로 갈 때였지만 a 플러스로 갈 때, 마이너스로 갈 때,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이게 다 성립을 해요. 다 성립하니까 내가 여기다 굳이 리미트 한다면 밑에 아무것도 안 쓴 거야. 뭐가 들어가든 다 성립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극한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이건데 이거 자세히 잠깐 설명을 하자면 아까 봐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됐잖아요. 두 개만 딱 볼게요. y는 x의 특징. y는 x는 x가 a로 가잖아? 그럼 여기 몇 콤마 빼앗을까? x가 a일 때? 1,a니까 이거 무조건 뭐로 수렴하는 거 확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는 무조건 뭐야? a 이렇게 되죠? 그래프로 확인을 지금 했지? 그 다음 상수함수 하나만 더 볼게요. 마이너스 x가 a일 때 무조건 좌극한 우극한이 전부 다 몇인 거 확인? c. 그래서 리미트하고 x가 a로 갈 때 c. 상수함수는 무조건 그 값을 가진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머릿속에서 원래 이렇게 되는 거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곱하기 x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x가 1로 갔네요. 이 친구가 그래프로 내가 확인했지. 얘 어디로 가요? 얘 몇으로 수렴하는 거 알고 있어? x는 1로 수렴. 얘 어디로 수렴해요? 1로 수렴하죠? 얘 상수함수니까 어디로 수렴해요? 1. 그럼 따라서 수렴 곱하기 수렴. 그럼 얘 수렴이 보장이 돼. 수렴 더하기 수렴. 그럼 얘도 수렴하는 게 보장이 돼요. 그래서 리미트 싹 다 분리해서 원래는 이거야. 리미트 한 다음에 x가 1로 갈 때 수렴 수렴이니까 x.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리미트 x가 1로 갈 때 1. 따라서 수렴하면 분리해서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원래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극한식을 매번 그릴 필요 없이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따라서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대입해서 그냥 몇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야. 2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근거가 되는 게 따라서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 여기서는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라고 썼는데 책마다 조금씩 부른 이름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라고 일단 써놨어. 자, 얘로 할 수 있는 거 첫 번째가 따라서 두 수렴으로 한 수렴을 보장할 수 있다. 이거 보장해준 거야, 보장. 자,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시오를 할 때 무조건 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1번 한번 볼게요. 이제 1번. F가 극한이 존재한다니까 수렴한다는 의미인 거야. 리미트 x가 이럴 때 g가 존재한다, 극한이 존재한다, 수렴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얘 수렴, 그럼 극한이 존재하죠? 그 값을 예를 들어서 내 마음대로 임의로 얘가 뭐 그래 알파로 치자, 존재하는데 몇인지 모르는데 알파로 치자 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때 얘네 둘을 이용해서 만든 새로운 식도 극한이 무조건 존재한다고 보장해줄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야. 이거 어디로 수렴한다 그랬어? 알파. 이거 어디로 수렴한대요? 자, 그러면 수렴 빼기 수렴이지. 그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수렴 빼기 수렴은 리미트를 뭐 할 수 있다 그랬죠? 분리할 수 있다 그랬죠? 분리해서 각각을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다 그랬어? 그럼 얘는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뭐로 수렴하겠네?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수렴하겠다?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값으로 극한이 존재하니까 얘는 참이다 이렇게 판단해 줄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승준이라면 승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 근거가 되는 거야. 자, 봐봐. 자, 일단 2번 F가 존재하고요. F분의 G도 존재한대. 그때 G는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무조건 존재하겠지 하면 안 돼. 그 판단 근거는 항상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판단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가장 정석이 되는 건 뭐냐면은 G가 궁금해? 그럼 G로 시작을 하세요. 그러니까 X가 A로 갈 때 GX는 해서 따라서 수렴하는 걸 묶어내기.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을 수렴할 때만 쓸 수 있는 거니까 수렴하는 걸로 만들어내야 돼. 지금 내가 아는 거는 F 수렴한다 그랬죠? F분의 G도 수렴한다 그랬죠? 걔네들을 이용해서 얘를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이거랑 친구 이거 뭐라 그랬지? 신행? 신행아, 이거 얘네들을 어떻게 사치게 하는 사람은 G가 나올 건데?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곱하기 꼴로 내가 식을 변형을 해보는 거야. A로 할 때 F 곱하기 F분의 G. 이거 똑같은 말이죠? 약분하면 똑같은 말이죠. 같은 거 붙은 거고. 근데 여기서는 G는 모르겠지만 얘는 알아요. 얘 따라서 수렴. 얘는 뭐 한다고 했어? 문제에서? 수렴. 수렴 곱하기 수렴이니까 리미트 뭐 할 수 있고? 분리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얘가 뭐가 보장이 된다? 수렴이 보장이 된다? 참 이렇게 돼요.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인 거예요. 3번 케이스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엔 F, G분의 F가 존재하면 G도 존재하는 걸 물어봤죠? 그럼 또 얘네들 사칙이라는 얘를 어떻게 표현할지를 또 관찰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요. 여기다 쓸게요. 여기가 X가 A일 때 G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해서 F를 소거시키면 G만 남을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거냐는 나눠버릴 거야. 나눠버리면 역수치에서 곱해지는 거니까 F 곱하기 F 나누기 G분의 F를 하면은 역수치하고 곱하면 F 소거되고 G만 딱 남겠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등호를 붙일 수 있겠지? 자, 그때 F가 수렴한다 그랬고 G분의 F도 수렴한다 그랬죠? 수렴 나누기 수렴이니까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에서 수렴이 보장이 되겠죠? 솔직히 되니? 네, 끄덕이면 안 돼. 틀렸어요. 이거 거짓이야. 왜냐면 아까 뭐 할 때는 안 썼네. 뭐 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 기억나요? 나누기 할 때는 뭐가 0이 아닐 때만 보장해 줄 수 있다? 분모 0이 아닐 때. 아, 그걸 안 썼네. 분모 0이 아니라는 나누는 식이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내가 얘가 항상 성립한다고 보장해 줄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여기서는 그러면 이거는 거짓이 되는 거야. 거짓인 명제가 돼요. 승준아, 참인 명제가 되려면 어떤 조건으로 추가 붙여주면 될까? F가요? 정확히 이게 나누는 식, 요거를 통째로 써주는 게 좋아요. 뭐분의 뭐가? 지금 F가 수렴해야 돼. 근데 그 수렴하는 것이 뭐가 아니어야 돼? 이렇게 되면 이게 참인 명제로 바뀌게 되는 거야. 이 조건이 없으면 거짓이 되는 거고요. 이 조건이 있으면 참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문제에서 이런 거를 내가 자, 다음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해주세요. 그럼 너네가 이걸 추가해줄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따라하세요. 나누기를 할 때, 나누기를 할 때, 나누는 식이 0이 아니어야 보장해줄 수 있다. 그래서 명제 판단할 때는, 참고식 판단할 때는 보장 안 된다? 무조건 다 싹 다 거짓이라고 해야 돼. 항상 반례가, 너희가 보는 뭔가 반례가 무조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자, 예제 2개로 더 넣어놨어요. 자, 여기서는 존재하면 보장한다, 존재하면 보장한다, 존재하면 보장하는데 갑자기 존재하지 않으면 이래요. 이렇게 말이 좀 부정적일 땐 우리가 이 명제 참고식 판단에 대해서 무슨 명제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죠? 명제 얘기 좀 해요. P이면 Q이다. 알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직접 너네가 알아볼 수도 있고, 알아보기 힘들다? 그럼 간접적으로 알아보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었어. 그 중에 하나가 따라서 대우법. 이 명제의 대우 명제를 찾는 거지. 신앙의 대우 명제 알아? Q가 아니면 기호를 어떻게 쓰는지 기억나? 물결 Q라고 쓰고요. 따라서 not Q. not Q이면 이 친구는 어떻게 바꿀까? not P다. 이거를 증명을 할 수 있는지는 이거 증명을 할 만한다고 너네 알아보면 돼. 이게 증명된다면 본 명제와 대우 명제는 참고지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얘를 대신해서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참고지 판단은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을 알아보려고 그랬죠? 근데 거기서는 존재하지 않으면 이런 거 아니야. 존재하면 수렴하면 보장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대우 명제로 바꿔서 해석을 해줘야 돼. 근데 둘 다 존재하지 않으면 두 개나 넣었죠?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이 뒷부분을 봅시다.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얘네 둘 중 저거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얘가 이제 뒤집히면서 앞으로 올 거잖아. 이걸 너네가 잘 처리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이걸 좀 설명을 해주려고 얘를 추가를 했고요. 자, 이거는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는 교집합. 모두 교집합이야. 이런 느낌이야. F 존재하지 않고요. N 교집합. G도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인 거야. 이거의 부정이면 우리가 집합에서는 무슨 집합이랑 같은 얘기가 될까? 여집합. 이렇게 우리가 합집합 또는 교집합으로 계산되는 거에 여집합을 한다? 그럼 무슨 법칙을 썼는지 기억나나요? 무슨
무슨 법칙이 알고 있어요? 드모로건 법칙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드모로건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이건 F 합집합 G 이렇게 바뀌는 거야. F가 존재하거나 또는 G가 존재한다. 다른 말로는 FG 중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라는 의미가 돼서 이 명제, 대우 명제 너네가 쓸 수 있어야 돼. 얘 대우 명제는 FG 중 적어도 하나가 존재하거나 이랑 똑같은 말이야. 적어도 하나가 존재. F만 존재하거나 G만 존재하거나 둘 다 존재하거나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의 부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너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명제를 간단하게 써보면 적어도 하나가 존재하면 즉 얘는 F 곱하기 G도 수렴하니 극한이 존재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똑같은 거지. 자, 그러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얘는 거짓이야. 왜냐?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에서 보장해 줄 수 있는 건 따라하세요. 두 수렴으로 한 수렴 보장. 두 개가 수렴한다? 걔네 사치관산도 수렴한다고 보장해 줄게. 이런 내용이야. 여기서는 F랑 G 중 뭐라 그랬어요? 적어도 하나가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F 존재하고 G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는 F가 존재하지 않고요. G가 존재할 수도 있고요. 또는 F 존재하고 G가 존재할 수도 있겠죠? 얘가 포함하고 있는 세 가지 내용 중에 얘는 보장이 돼. F 존재, G도 존재? 곱한 것도 존재하겠지? 이 케이스라면 참이야. 근데 얘네들 이 케이스에서는 보장일 수 없기 때문에 이 명제는 거짓 명제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렇게 대우 명제를 찾아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하고 자, 이 두 번째 얘가 합이 존재하지 않으면 각각 얘네 중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얘는 F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F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G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대우 명제를 가면 얘는 또는 이거 합집합이죠? 뒤집혀서 교집합 F, G 모두 존재하면 F 플러스 G가 존재하냐? 가 되는 거죠. 이렇게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으면 돼요. 이거는 무조건 참이겠죠? 왜냐면 F 극한의 존재, 수렴 G도 극한의 존재, 수렴 수렴 더하기 수렴 더하기 무조건 뭐가 보장이 돼요? 수렴이 보장이 된다. 뭐에 의해서?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이런 이름 왜 붙였어요? 말하려고. 이거에 의해서 근거를 길게 풀었어. 말이 귀찮으니까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이름 붙여놓은 거야. 그런 거 있잖아. 인수정의에 의해서 간단하게 쓰려고 우리가 다 설명하기 싫으니까 그거 있잖아. 인수정의에 의해서 라고 줄여 말하려고 이름 붙여놓은 거니까 그래도 이름을 안 하면 좋겠죠. 그래서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명제 판단을 할 수 있고 자,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두 가지를 할 수 있다 그랬어. 따라서 두 수렴으로 한 수렴 보장. 이걸로 명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명제 참고지 판단. 그 다음에 따라서 극한식 계산가는 네, 요 내용 앞부분만 살짝 얘기하고 쉬는 시간 좀 가질게요. 조금만 뛰어나. 자, 이제 극한식을 그래프 안 그리고 다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자, 따라하세요. 극한식 계산은 대입하고 관찰한다. 내가 너희한테 야, 극한식 계산 어떻게 해? 대입하고 관찰해요?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 자, 이 극한식 계산 줄수 그냥 쓸게요. 여기다 다시 쓸게. 얘는 일단 무조건 기본은 대입, 그 다음에 관찰을 하는 거야. 뭘 관찰하냐면 얘 형태, 모양을 관찰을 해줘야 돼요. 두 가지 모양이나 따라서 확정형 또는 줄여서 불러요. 따라서 정형 또는 부정형. 이거는 형태가 결과가 정해져 있다. 결과가 안 정해져 있다. 이런 느낌. 결과가 정해지면 그 결과를 말해주면 돼요. 정해지지 않을 때가 문제야. 그래서 부정형이 나오잖아. 일단 대입 관찰했을 때 두 가지 상황이 나와요. 정형이 나오면 그럼 끝. 그게 답이야. 근데 부정형이 나올 때가 있어. 부정형이 나오면 우리가 식을 변형해서 새로운 극한식을 또 만들어준 다음에 식 변형을 해서 새로운 극한식 만들고 다시 대입하고 관찰해서 또 정형인지 부정형인지 봐야 돼. 정형이면 끝내면 되고요. 부정형이면 식변형, 대입관찰, 또 부정형이네, 식변형, 대입관찰, 또 부정형이네, 식변형, 대입관찰, 정형이네, 끝. 이렇게 돼야 돼요. 계속 반복하고 그 수능 모의고사 기출 중에 제일 많이 반복한 게 이게 6번 연속으로 대입관찰, 식변형, 대입관찰, 식변형 이걸 6번 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것만 있는 거기다 덕지덕지 더 계산이 붙어있지만 일단 그런 상황이 나오는 문제들도 있었어. 그래서 그냥 반복할 줄 알아야 되고요. 자, 여기서는 4가지 형태의 부정형을 배워. 확정형은 훨씬 많아요. 근데 어차피 정형 아니면 부정형 둘 중에 하나니까 그냥 부정형 4개를 외우면 나머지는 다 그냥 확정형, 정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만 외우면 돼. 이거 외워야 돼. 4가지 뭐 있는지 외워야 되고요. 순서도 외우세요. 의미 있게 순서를 써는 거니까 그 다른 방법도
외워야 돼. 자, 부정형 크게 네 가지가 있어. 1번 무한대분의 무한대, 2번 0분의 0. 아니 자리가 좋다. 안 써. 네, 안 쓸게요. 여기다 쓸게요. 식변형. 식변형일 때 1번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어떻게 변형하는가. 2번 0분의 0은 어떻게 변형하는가. 3번 무한대 곱하기 0은 어떻게 변형하는가. 4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어떻게 변형하는가. 참고로 미리 좀 스포를 해주자면 1번은 혼자 방법이 달라요. 이렇게 하면 된다가 되고요. 얘네 셋은 공통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가 되고요. 얘를 마지막으로 쓴 얘는 얘가 하나가 더 들어가. 플러스 알파로 얘는 하나만 딱 더. 이렇게 되니까 이 순서는 너네 기억을 하고 있는 게 편할 거야. 그래서 네 가지 부정형이 있는데, 자 일단 이거는 양수 C에 대해서 무한대가 포함된 계산, 이게 정형 부정형인지 대입 관찰했을 때 결과를 미리 알려줄게요. 자, 얘를 플러스 만들어 합시다. 무한대 곱하기 양수 C 하면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무한대. 이렇게 된다는 걸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정형이야. 확정, 무한대로 확정.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 곱하기 양수 C 하면 뭐가 되는 걸로 확정? 마이너스 무한대. 이것도 정형이야. 그 다음에 상수분의 1분의 3분의 무한대 하면 무한대. 3분의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것도 확정형, 정형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 주로 자주 나오는 게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면은 뭐 10억분의 1, 뭐 1000조분의 1 이렇게 되면 항상 몇에 가까워진다? 0. 뿔마 무한대 부호에 상관없이 뿔마 무한대분의 상수는 무조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참고로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서 0분의 0꼴 무한대 곱하기 0꼴에서 이 0들은 따라하세요. 무한소라고 하고요. 무한소란 용어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지만 절대값이 한없이 0에 가까워지는 거야. 0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한없이 절대값이 작아지는, 그래서 무한이 절대값이 작아진다 이런 의미고요. 이 밑에 요거를 내가 써놨어. 조심을 해야 돼. 자, 여기에서 이 밑에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0 이런 식이 있었다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극한식 계산은 뭐 한다고요? 대입하고 관찰한다. 대입해볼게. x에 0 대입하면 0분의 0이니까 부정형이 0분의 0 꼴이 나면 바로 풀리는 거야. 왜냐면 지금 봐봐. 원래 식은 뭐예요? 어떠냐면은 x가 몇에 가까워질 거래요. 여기 가까워지지? 그럼 분모에 있는 이 x가 몇에 가까워지는 거야? 여기 가까워지지? 그럼 이거는 따라하세요. 0에 가깝지만 0은 아니었어. 근데 얘는 진짜 0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진짜 0. 얘는 대입하면은 0이 되지만 이거는 무한소가 되는 거야. 그러면 0.0000001분의 진짜 0 이거 그냥 몇이에요?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x에 의해 0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0이 된다면 이거 그냥 0이에요. 진짜 0이에요. 그럼 0에 가까워지는 값분의 0. 그러니까 무한소분의 0 하면 진짜 0이 된다. 알고 있어야 되고. 대입관 차렸는데 x가 무한대로 갈 때 해서 얘 무한제 곱하기 0꼴이네 하면 틀리는 거야. 왜냐면 x가 한없이 커지고 이런 게 x 곱하기 x네. 이라고 얘는 무한대로 가고 얘는 무한대로니까 0이 간다? 진짜 0 아니잖아. 여기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가 또 3번 부정형이고 이건 진짜 0인 거라서 무한대 곱하기 진짜 0? 그럼 그냥 0이야. 뭐 1000조 곱하기 0? 그냥 0이야. 그래서 진짜 0과 무한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이것만 한번 써볼까요? 얘네들은 무한소를 말을 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요 0은 진짜 0을 말을 하는 거다. 그래서 진짜 0을 곱하면 0분의 0꼴 이런 부정형이 아니고 확정형으로 끝나야 된다. 라는 걸 좀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부정형 어떻게 다루는지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좀 더 쉬어.